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에 보니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 나와 있죠. 1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답이라면 X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답이라는 건 논을 말하는 것이고 전이라는 거는 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논하고 밭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이 되죠. 그죠? 1번 X입니다. 2번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는 잡종지 X죠. 그죠? 임야죠. 그죠? 임야. 여러분들 보기 2번은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임야인데 잡종지로 출제를 합니다. 임야입니다. 3번에 자, 온수, 약수, 서구리 등의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 X죠. 그죠? 여러분들 운송이 있고 용출이 있죠. 그죠? 용출하면은 광천지, 운송하면 잡종지가 되죠. 그죠? 잡종지. 3번도 X네요. 그죠? 4번에 자,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어 소금을 저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 X죠. 그죠? 이때는 공장용지가 되죠. 여러분들,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지 염전이 아니에요. 5번에 보니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택지조성공사니까 집 짓는 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경위의 청량은 좌표면적 계산법 오죠. 여러분들 경위의 청량은 경계점 자배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경계점 자배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좌표면적 계산법을 쓰죠. 1000분의 1의 도면의 촉척을 사용하는 데에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오죠. 그죠? 자, 3번에 1000분의 1의 도면의 촉척을 사용하는 면적 측정의 결과 233.5일 때 233X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1000m라는 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숫자를 반올림해야 되는데 0.5잖아요. 그죠? 그럼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를 봐야 되죠. 앞자리가 3이 홀수죠. 홀수면 올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4가 되죠. 그럼 여기서 233이 아니라 23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600분의 1의 도면의 촉척을 사용해서 567.35일 때 토지 대량에는 567.45죠. 그럼 여기는 600분의 1이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숫자를 반올림해야 되죠. 이게 0.05죠. 5로 끝났으니까 앞자리를 봐야 되죠. 앞자리 3은 홀수죠. 그러면 올려야 되죠.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4번은 맞는 말이죠. 그죠? 5번에 분할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 5가 되죠. 그죠?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은 자주 보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확률은 50%입니다. 50%. 처음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묻는지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묻는지를 항상 먼저 구분을 하시고 키는 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최소가 0.1이죠. 그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고 1000에서부터 6000은 최소가 1이죠. 그죠?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일어났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출제인이 물을 때는 등록사항으로 묶은 것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시험에 넣을 확률은 50%예요. 50%.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부동산 가격은 X죠. 그죠?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은 어디서는 들어는 봤죠. 저거는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쓰는 말입니다. 종합공부. 자,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5죠. 여러분들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하는데 새로 정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사진으로 탁 찍어 놓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어휘를 갖고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등록사항을 갖고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어휘에서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출제인은 이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다음에 등록되는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일어나죠. 1번에 기억, 면적. 여러분들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2번에 보니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일어났죠. 이 위치자가 들어가는 거는 도면이죠. 도면. 그래서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런 건 도면입니다. 디귿에 개별 공시지가 5죠. 그죠? 5.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건물의 명칭이죠. 이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토지 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미음에 보니까 소유자죠. 소유자.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죠. 그러면 기억, 디귿, 미음. 그래서 니은과 리얼은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토지 대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임야 대장이라고 쓰더라 하더라도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양식이 같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물어도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되겠죠. 야, 여러분들 전에 세금하고 대에 세금하고 다르겠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100제곱인지 1000제곱인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 여기 공시지가 있죠. 이거를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이동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토지 대장을 해독을 해보면은 맨 먼저 오는 게 신규 등록이지. 맞죠? 그럼 여기서 지목은 변하지 않았죠. 근데 면적이 300에서 150이니까 150은 떨어져 나갔죠. 그게 분할입니다. 자, 면적은 변함없죠. 지목이 전에서 공원으로 바뀌었죠.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럼 여기에 합병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거를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죠.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1cm까지 등록한다 오죠. 여러분들 청량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1cm까지 딱 청량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 정밀하겠죠. 그러면 1번은 5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2번에 보니까 조심을 하면은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자, 이 표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그림을 먼저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이게 경계입니다. 그럼 이거는 경계점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숫자들이 나와 있죠. 이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럼 이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X,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등록한다 X,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O. 여러분들 그냥 지적도라고만 안 돼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요. 3번을 봅니다.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이 앞에가 틀렸죠. 그죠? 앞에가 아니고 끝에죠. 그죠? 끝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는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할 때.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는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여기에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일반적인 지적도에서는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서 읽어보면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자, 여기서 키는 우리가 청량은 지적도를 보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자,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좌표로 합니다. 이 좌표로 한다. 자, 그러면 차이가 첫 번째는 여기 좌표라는 표시, 두 번째는 청량을 할 때는 도면으로 청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로서 청량을 한다. 이게 두 개. 그럼 세 번째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죠, 거리. 이거는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등록하지 않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자 청량은 지적도 X죠, 그죠? 지적도가 아니고 좌표로 한다고 그래서 좌표. 이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죠? 이걸로 청량해. 그 다음에 청량 방법은 경위의 청량 O죠, 그죠? O. 자, 5번에 보면은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X죠. 제가 위치자가 들어가는 것은 도면에 등록하는 거지.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거. 1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한다. 오죠. 그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죠. 그죠?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조심할 때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면 2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열람 발급을 묻고자 하고 4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정정을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열람 발급에서는 읍면동장이 들어갑니다. 정정에서는 읍면동장이 들어가지 않죠. 그죠? 않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볼 거냐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 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틀 때는 어떻게 드느냐 하면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은 O.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러면 X입니다. 궁극적으로 정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7번이네요. 그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필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청량을 하지만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한 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청량이 필요가 없죠.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얼마만큼 바다에 쓸려 들어갔는지 청량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이번에 지도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보한다. 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통지를 받은 자가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이때 4번으로 가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도공부의 등록의 지형의 변화로 받으러 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오죠. 자, 그럼 5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바다가 됐는데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이 회복 등록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자, 이걸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이거는 신규 등록입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거든.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등록을 말소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소를 했는데 3년 있다가 그 지역을 다시 매립하게 된 거예요. 그 매립하게 됐다는 거는 다시 육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는 회복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이거는 신청 사항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거와 이거를 구별해 볼게요.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말은 O.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말은 X. 회복은 직권을 하기 때문에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소를 90일 이내에 신청한다는 말은 O.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X입니다. 회복은 직권으로 하는 거. 이걸 구별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통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8번입니다.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겁니다. 1번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X죠. X.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불일치합니다. 그 불일치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어. 그럼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는 9개입니다. 9개. 근데 저는 8개만 공부를 해요. 마지막 거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출제를 못해요.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9개는 본인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였는데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X가 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2번에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그죠? 자,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지적위원회에 의결이 있다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면적의 정감 없이 위치가 정정.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적 파트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면적의 정감 없이 하면 O, 면적의 정감 어로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 8개는 꼭 본인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9번입니다. 이 축척 변경은 무조건 출제를 하죠. 틀린 거네요. 그죠? 회의 일시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O. 주로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는 7일이라고 많이 고쳐요. 5일이죠. 5일. 두 번째,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는 20일 이상 공고한다. X죠. 그죠? 2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자, 여기서 축척 변경에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공고가 있고 청산금 공고가 있죠.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죠.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 이의제기한다. 맞죠? 그죠? 4번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이죠. 20일. 그 다음에 내야 한다가 납부죠.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이죠. 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본인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O.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거는 2개만 딱 외우세요. 소유자 변경은 등기 촉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두 번째가 신규 등록이죠. 외워둡니다. 2번에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여러분들 당연히 지적공부 복구는 여러분들이 없어졌던 걸 새로 다 만들었죠. 일반적으로 청량을 다 했어요.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죠. 그죠? 3번에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변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표시행위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X죠, 그죠? X. 이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죠, 그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까지 보고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목 변경을 60일 이내 신청한다. 5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다 60일이죠. 이 4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이때 등기에서는 주로 소유자를 주로 공시하고 지적에서는 주로 토지의 표시를 공시를 하죠. 그죠? 그러면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등기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계 좌표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여기도 지목이 전이었겠죠. 그죠? 이때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다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쳤겠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변경.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왔죠? 이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 경계와 좌표가 있죠. 이 경계 좌표가 변했어요. 변했다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죠. 왜? 경계 좌표는 지도 공부에는 등록 대상이지만 등기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니까 경계 좌표가 변했다면 지도 공부를 등록했겠죠. 그럼 바로 소유자에게 알리는 겁니다. 요게 지도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러니까 앞에 4개는 갔다가 와서 알리는 것이고 이거는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지도 공부에 등록하고 바로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11번입니다. 청량의 대상으로 틀린 거 1번에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죠. 32회 때는 이걸 독자적인 한 문제를 했어요. 어떻게 냈냐? 그냥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대로 다 쓰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하여 표시하기 위해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게 지적 현황 청량이죠. 2번에 분할, 당연히 청량을 하죠. 그죠? 3번에 지번 변경 X죠. 그죠? 지번 변경은 청량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청량의 대상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청량의 대상은 1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래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다음 보기에서 청량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자, 3개를 이렇게 내놨죠. 그죠? 그럼 8번과 9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축적 변경과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죠.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은 지적청량 수행자,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 그게 검사청량과 지적제조사 청량이죠. 이거는 32회 때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12번과 13번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 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이 지적 확정 청량. 만약 또다시 출제인이 청량 이름으로 묻는다면 1번과 4번만 공부하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1번은 32회 때 출제를 했기 때문에 또 나온다면 4번을 출제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축척 변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할 때는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되죠. 그죠?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졌네요. 자, 12번입니다. 지적청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죠. 그죠? 자,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죠. 그러면 여기서 출제인이 낼 수 있는 거는 포함입니다. 그럼 이걸 제외이라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5명에서 10명이죠. 이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우리 지적에서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하로 통일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릴 리가 없어요. 5명에서 10명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적부심사를 하였다면 30일 이내 심의하기를 한다. X죠. 그죠? 30일이 아니라 60일. 60일 이내 심의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청량 수행자는 자, 시도의 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적청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하고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죠. 그죠?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인은 통지를 받았죠.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작년에는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 파트를 풀어봤어요. 그럼 등기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